저는 아파트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힘들어서 막 멘탈 터지고 막. 예, 예. 아파트만 했으면 되는데 또 이제 초기 재개발 건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 장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았고 제 주변에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그때 초기 재개발 또 붐 막 일어났을 때도 좀 하지 마라, 이런 건 좀 하지 말라, 이거 말고도 돈 버는 방법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람이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돈 버는 방식이 있었으면은 그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거 도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을 해줬는데도 말을 안 듣는군요. 그렇죠.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도 크게 내 힘든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쉽게 벌게 하는 사람을 또 따라가더라고요. 솔직히 경공매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힘듦은 배제하고 내가 사서 빨리 시세 차익만 노리다 보면 결론은 이런 장이 오면은 이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장으로 멀어지고 또 그렇게 강의했던 강사분들이 이제 욕을 많이 먹게 됐죠. 많이 먹죠. 네, 많이 먹고.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했었고, 분양권을 막 사재기 했을 때도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권 장이 좋았잖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채만 딱 하라고,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 듣더라고요. 하나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 다음엔 두세 개를 하고 싶지 사실. 예, 그러니까 그 너무 한 곳에만 매몰되면은 결국은 이 장세가 순간적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2008년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도 많이 봤었고, 저는 봤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살아남고 했는지는 대부분도 아시는데, 네. 좀 안타깝죠, 저는.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이 터지면은. 그래갖고 막 그 친구가 또 초기 재개발 뭐 사러 간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2년 전이었는데, 겨울에. 제가 일부러 가지 못하게 술을 이빨 먹였거든요.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였는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갔어, 진짜. 와, 나는 못 일어나겠던데.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러 샀습니까? 네, 그분 샀죠. 자기가 사러 간다고 막 자랑을 했었어요. 또, 보러 간다고 막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하지 말라, 그렇게 말리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이런 장세가 오니까 바로 표가 나죠. 아무래도.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상승장 때는 빨리 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포항에 있는 장성 재개발만 해도 거의 20년 가까이가 소모되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은 그런 건데, 너무 빨리 뭔가를 자기는 하고 싶으니까 자익도 빨리 부자 되고 싶고, 저는 이제 빨리 부자 되는 거는 좀 자제를 좀 해달라고 이제 주변에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확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운은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단계별로 가도 충분히 우리가 부를 이룰 수 있고, 충분히 주변과 시너지 내면서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의 정보나 이런 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뭐 성남 재개발 뭐 어디를 네. 샀는데 네. 2억 넣고 15억이 됐습니다. 막 네. 이런 막. 네, 그래가지고 막 이래 붐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 될 수 있어. 근데 또 똑같이 이제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럼 결론 터지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좀 부동산 개별적 물건으로 좀 접근을 하고, 좀 절대적으로 좀 가치를 가 있는 거에서 좀 저렴하게 사서, 그리고 내가 끝까지 안 먹어도 되고 중간에서 매도해도 되고, 그리고 워낙 부동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08년부터 투자하셨으니까 이걸 진짜 희로애락을 좀 많이 보셨겠네요. 엄청 많이 봤죠. 이 장의 희로애락도 많이 보셨을 거고, 엄청 많이 봤어요. 사람들의 희로애락도 많이 봤을 거고. 네,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는 처음부터 제가 고수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많이 봤어요. 결론은 자기가 좀 잘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장세가 한번 무너져 갖고, 결론은 이렇게 이제 경공매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장세 무너지면서 자산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도 망가지면서 이제 자기는 또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니까 결론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저러나 싶었죠. 결론 그분은 완전히 이 장에서 떠났죠. 왜냐하면은 자유로운 몸이 안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실 거고.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건설하시다가도 무너진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시행 같은. 시행하다가 결론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한때는 잘 나갔니 어쩌니 저쩌니 뭐 얘기하고 다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럼 네일로님 그때부터 경매 베이스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분양권을 냈죠. 아파트 분양권. 왜냐면은 소액. 직장인이었으니까 소액으로 내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가 없는 게 난 너무 서럽더라고 그때. 20대 후반이었지만은 네.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럼 뭐 내가 평생 이렇게 일하면서 집 한 채 정도는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상환하고 있으면은 이 집은 내가 갖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먼저 분양권을 제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재미를 본 거죠 사실. 왜냐면 2008년도 장세 확 떨어졌다가 지방은 반대급 부족으로 또 올라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비밀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분양권만 하잖아요. 또 희한하게 저는 분양권하고 다른 걸 했어요. 또 어떤 거 하셨어요? 건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는 거 어디서 주워 들었어 어릴 때. 경매 좀 배워갖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뭐 가치 분석이 되나요 그때 처음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폐찰도 한 30번 40번 정도 하고 전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요? 네. 모르니까. 그래 부딪혀가면서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이제 뒷발에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수익이 나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맞지하지. 그때는 이제 하자 있는 물건을 거기서 팍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해결이 됐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뭐 운이 따라주는 거야 하면서 건축을 또 도전을 했어요. 건축할 때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죠 그냥.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다가구 같은 거. 그렇죠. 제가 고시텔을 제가 건축을 했었는데 처음에 살 때는 뿌듯하게 샀어. 근데 건축을 이제 판넬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건축할 때는 설계할 때 설계비가 들어간지 몰랐어 내가. 설계비도 들어가지 뒤에 또 돈 들어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집기료 같은 것도 다도 고시텔 같은 경우에는 집기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땜빵 치면서 눈물겹게 제가 지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해결됐는데 그때 되게 눈물 흘리면서 다녀서 내가 이게 부동산이 도대체 뭔지 A부터 Z까지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제가 서점에 있는 부동산 관련 책을 제가 다 샀어요. 다 사서 싹 그 내용을 처음엔 이해 못하겠죠.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읽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탁치는 대로 다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혼자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눈에 잘 안 익죠. 법률적 용어인데 그게 눈에 안 익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한 개 한 개 보이는 거예요 또.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시장에 문매를 맞아가면서 제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야전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 포화를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죠. 하셨네요. 네, 그렇죠. 이게 입찰 30-40번이면 저도 한 열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서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경매는 맞아요. 또 폐찰하면 네, 그냥 그 보증금 받을 때 다시 돌려줄 때 은행에다가 네네. 짜증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 오늘 뭐 한 거지? 오전에?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네. 진짜 현타가 많이 오는데 네. 그걸 포기하지 않고 30-40번을 하셨네요. 그렇죠. 처음 낙찰 받을 때까지가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뭐 학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건 되게 웃긴 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책 좀 읽고 갔었어야 되는데 책도 딱 기본 하나만 읽고 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제 가치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운이 좋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아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었죠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지금 피와 살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경험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경매 베이스로 투자하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엄청 우리 많죠. 김경만 대표님도 그렇고 뭐 천장봉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은 저는 이제 경공매를 많이 하니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맡겨라. 차라리 남자들도 좀 곱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꼬동님 같이?
예, 우리 얼굴로 먹고 사니까 저는 딱 경매를 할 수 있게처럼 생겼기 때문에 예, 풍채도 좀 있으시고. 그렇죠. 덩치도 좀 있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를 할 때 팍 이렇게 나가는 임팩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도가 쉽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물론 한 10건 중에 9건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꼭 한 건이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법적 용어를 섞어가면서 그 사람 용도를 하는 건데, 결론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불러와서 좀 욱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죠. 아무래도 겁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압력을 넣어줄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말귀를 좀 알아들어.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법적으로 법 판결대로 이렇게 뭐 몰이하는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시키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여성분들은 좀 힘들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근데 또 성별이 여성인 분만 계시기도 하거든요. 남성화돼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하실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걸 하면은 재미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재미도 있고, 나중에 지나보면은 이게 물론 벌 때는 경고매를 하면은 벌 때는 확 벌기도 하지만은 이럴 때는 진짜 손해볼 때도 있긴 있어요. 완전 맨날 돈 벌 수는 없거든. 근데 있긴 있는데 억수로 조금 약하게 좀 해결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같은 장에 아파트 장이 확 떨어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잖아요. 근데 경매로 이제 매입을 했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요것보다는 좀 비싸게 파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금매보다 약간 더 싸게 하고 내버리면은 무조건 매가면 돼. 근데 차익분이 작잖아요. 네. 근데 취등록세도 내야 됐고, 내 기간도 시간이 걸렸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과 에너지를 손해보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지금 같은 장에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하락장이라서 뭐 저희 호랭이 TV 조회수도 그렇고 모든 부동산 채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투자 베이스의 영상은 인기가 없고요. 네네. 뭐 청약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이 인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많은 이제 그런 관심이 떠난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그렇죠. 네. 지금 뭐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렇죠. 구멍이 포도청. 네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근데 이제 네일로님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수익을 그렇죠. 또 계속 내고 있고 입찰을 네. 하고 있고 또 네. 계속 활동을 뭔가를 계속 꼼지락꼼지락 여기까지 서울까지 들려요. 포항에서 오셨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투자의 관점에서. 일단은 아파트장이 안 좋으면 아파트를 안 하면 되죠. 네. 실제로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베이스는 사실 토지죠.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이 있고 이런데, 기본적인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머니에듀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토지를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보다는 상가 아니면 이제 다가구나 상가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식형 공장, 뭐 그때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거는 좀 제쳐두고, 작년에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 아파트형 공장이. 그래서 좀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 많이 드는데, 그런 거 시끄러운 거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 하라고 하니까, 아파트 하라고 하니까. 아파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약간 중론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도, 그러니까 상가도. 네, 아파트도 결국은 토지 위에 지어져 있고, 저는 지방이 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 말고 말 그대로 직장인들이 조금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이 지금 장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락장인데요? 네, 하락장이라서. 실질적으로 유동자금이 멈췄잖아요. 유동자금을 묶으려고 지금 금리 계속 때리잖아요. 대출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 맞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치 있는 걸 싸게 사서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언젠가 유동자금을 풀 수밖에 없거든. 장세가 원래 그렇잖아요.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항상 같은 베이스를 유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가격일 때 우리는 저렴하게 사서 가지고 있다가 유동자금 푸네? 그러면은 가치 있는 토지니까
지금 시세보다 더 미래에는 더 좋을 거란 말이지. 그때 매각하면 차익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런 류의 투자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없다. 그리고 내 혼자 하면은 힘들지. 경공매 내 혼자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외롭고. 네, 나도 30-40분 폐차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보여야지, 뭘. 근데 이제 같이 가고 이제 선도주자가 있으면 편해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술도 한잔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면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꾸 내 혼자 하려고, 내 혼자 부자 되려고, 그리고 빨리 가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럼 그 토지나 상가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주변에 네. 그럼 그 다 경매나 공매 베이스인가요? 그렇죠. 경공매 베이스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가격대가 물론 그게 시세겠죠. 시세니까 우리가 투자할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지. 근데 이 시세보다 우리가 저렴하게 사면은 절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같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1억 싸게 샀어. 그러면 내가 시장에 내놓을 때 1억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지만 8천 비싸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매각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되게 좋다. 근데 토지나 상가나 사실 약간 중고수 이상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초보자들보다는 네. 중고수들이 많이 도전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사건 번호를 네.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닌데 돈 되는 건 고수들이 잡아채가지 않을까. 예. 채가죠. 평범한 뭐 권리 분석이 쉬운 일반 물건이면 더더욱이나 네. 고수들이 다 채갈 것 같은데 네. 나한테까지 그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있죠.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중수 고수들이라고 해도 부동산 투자자들은요 돈이 없어. 왜냐하면은 돈이 생기잖아. 물건 사기 바빠. 물건 사기 바쁘니까 이거 좋아 보여. 좋은데 나도 하고 싶어 또. 근데 현금은 또 이쪽 토지를 사가지고 또 지금은 없는 거야. 그럼 이 전에 샀던 토지들이라든지 아파트들이라든지 부동산이 매각이 돼서 환원이 돼야지 이 토지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런 좋은 물건들은 매주 나오고 매일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 못한다니까. 내가 대한민국 못 사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한민국 못 산다니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물건이 좋은 게 괜찮게 나옵니까? 그냥 우리 매주 입찰 들어가고 하고 있거든요. 신기하다. 네, 이번 주에도 지금 올라오면서도 우리 회원들은 입찰 들어갔었어요. 물론 폐찰했지만. 그래도 예. 뭐 괜찮으니까 들어가. 예, 그렇죠.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또 낙찰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후랭이 TV에서 설명한 실전 사례 말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상가도 왜 네.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제 누가 얘기했더라. 제가 유튜브에 잠깐 들었는데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가는 90% 쓰레기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분 상가일 때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단독적으로 토지도 깔려있고 주택으로 했는데 우리가 개조시킨 거 있잖아요, 상가로. 그런 거는 본연의 땅 가치가 있어서 입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면은 먹을 것들이 많아요. 상가가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상가주택. 그렇죠. 상가주택인데 그 1층인데 2층, 3층은 없어. 그러니까 단독 상가긴 한데 예, 그런 것들도 많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할 거는 너무 많은데 결론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돈은 항상 없다. 맨날 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같이 하시는 회원분들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자들은 돈이 많을 것 같대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잖아요? 돈이 없는 거야, 맨날. 자기도 맨날 사기 시작하거든. 어이씨. 그냥 맨날 돈이 없대. 그냥 이제 내 말을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현금은 없지만은 등기는 계속 무량 매물이 많아지는 거지. 내한테. 자기 명의로 된 이제 토지들이 몇 개 딱 생기잖아요. 너무 재밌어, 또. 그리고 그 토지에서, 그 토지 주변 가잖아요? 커피숍 꼭 있거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 그 토지 탁 보고 있으면은 그만 기분 좋은 일이 없다. 이 아메리카노가 1,500원짜리가 아니야. 내가 먹는 아메리카노 막 수십만 원짜리 맛이 나는. 근데 그 땅에서 뭐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게 이렇게 묻어놨잖아. 월세는 안 나오지. 월세는 안 나오지만은 이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이제 5,000년 역사상 보면은
이 자본주의 들어온 게 되게 행운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오천의 역사상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뭐 때문에 싸웠어요? 전쟁 나고 칼부림하고 총칼 들고 싸우는 이유가 땅. 그렇죠. 땅 차지하려고 그러거든. 일정 부분에 돈만 좀 우리가 살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게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싶은 땅, 돈을 좀 모으면 살 수 있거든, 다.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당장에 그 이자를 내는 거는 힘들지 모르지만 같이 하면 또 덜 힘들거든. 만약에 2억 대출금이 있어. 만약에 공투를 해가지고 10명이 했어요. 그러면 나는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편안하게 갖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이 또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 계속 이게, 왜 그러잖아요. 우리 저금할 때 풍차 돌리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풍차 돌리기지. 어떤 죽장면이라는 곳에 있는 네. 토지죠? 네네, 터지죠. 전 돼 있잖아요. 전. 네. 실질적으로 전으로 돼 있지만 과수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막 나무 같은 거. 네, 나무 있죠. 이 나무가 뭐냐면은 사과나무예요. 네, 사과나무인데 이게 200평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감정가 1000만 원 안 되기는 나왔죠. 나왔는데 유찰이 돼갖고 뭐 67만 원 하는 게 이제 저희 쪽에서 700만 원 낙찰 받았어요. 근데 이제 평당 계산하면 이게 3만 원이야. 맞죠? 토지가 평당 3만 원짜리 토지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게 과수원 제대로 돼 있는데 평당 3만 원짜리 토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릇만 딱 봐도 나무 한 그릇 팔아도 이게 3만 원 넘겠다. 맞죠? 죽은 나무 아니에요? 살아있어. 겨울에 찍어서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어떻게 3만 원짜리가 단독 낙찰이 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왜냐면 이게 죽장면이고 이게 포항 사람들도 이 죽장면 잘 안 가거든요. 외지고 이게 다 과수원 논밭이거든. 갈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겨울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10월 달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간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봄철이잖아요. 가면은 나무가 이제 좀 잎사귀도 피고 이쁜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평당 3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총 평수가 2,000평이에요. 우리는 10분의 1만 받은 거예요. 이 지분이거든요. 지분이에요. 10분의 1만 받은 거야.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입찰을 들어가갖고 이제 67만 원 보증금을 내갖고 입찰을 그냥 말 편하게 70만 원이라고 할게요. 예. 70만 원에 우리가 입찰을 들어갔어요. 네. 입찰에 들어갔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어. 근데 그 아저씨가 보증금 70만 원 안 갖고 온 거야. 그 앞에서 뭐 보증금을 뭐 챙기니 다니 뭐 어쩌고 하길래 빨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낙찰 오거나 받은 거죠. 이 사람 낙찰 우리한테 오더라고. 자기한테 팔 생각이 없냐. 우리는 팔 생각이 있지만 이때는 없다고 하는 거지. 팔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팔 거지만 팔 거지만 우리는 없다고 하고 현장에 딱 갔는데, 물론 그 전에도 현장 갔어요. 여기 현장 가보면은 상수도 시설하고 도로하고 여기 맹지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다 닦아놨단 말이야. 그럼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70만 원 딱 가지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지.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사촌인데 자기가 그 사촌 형이 살 거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슬쩍 얘기해갖고 우리도 농사 이거를 짓고 싶은데 여기 짓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냐 뭐 이렇게 묻는 거지. 우리도 슬쩍 이제 가격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1,000만 원에 사고 싶어요. 감정가가 이제 960이니까 1,000만 원에 사고 싶겠죠 자기들은. 그럼 무슨 소리야. 이 나무만 팔아도 우리가 3만 넘게 받겠다. 적어도 2천만 원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면서 저쪽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율 해서 우리는 1,700에 결론은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복등기로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투자금 70만 원밖에 안 들었어. 7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어. 우리 70만 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70만 원 갖고 이렇게 1,000만 원 벌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복등기면 이게 그 사람이 다 내는 거지 잔금을. 입찰하고 나서부터 매도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45일. 45일 만에 네, 45일. 70만 원으로? 네, 1,700만 원을 700만 원. 번 그런 사례. 괜찮죠? 네. 재밌다. 네. 사실 이 경매정보지 이 결과 네. 뭐 배당 결정기일, 지급기한, 납부기일, 종결 이것만 보면 네. 이런 스토리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안 그죠? 보이죠. 숫자만 보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재밌어. 솔깃하고 하고 싶잖아. 45일 만에. 보시면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 처리한 게.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특수 물건인데 지분이니까요. 저는 이제 물건을 분석할 때 특수 물건이라고 따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일반 물건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석을 안 하거든요. 네. 일단 물건의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제일 처음에는 가치 분석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가, 이 땅의 가치가, 이 토지의 가치가 과연 3만 원이야 이거야? 아니거든. 이런 맹지라도 평당 10만 원 이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70만, 700만 원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 이하로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지분 관련해 가지고도 재밌게 이렇게 풀어 나갈 수도 있고, 토지 힘들다, 지분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혼자 힘들면 우리랑 같이 하면 되지. 아니, 그걸 잘 못 찾아서 경매 쪽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렇죠. 물론 맞아. 그래서 막 한번 발 들었는데 막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실전반, 물건 분석반, 뭔반 해갖고 막 5개, 6단계를 이렇게 올라가야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막 그런 데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막 댓글 달아야 되고 막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2반밖에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인데 이것도 최근에 받았죠. 우리가 3월 7일 날 입찰을 해가지고 받은 물건이거든요. 이거 관련해 갖고는 울산 사람들은 울쭉하면은 외곽지다, 촌동네다, 여기는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현황 사진만 딱 봐도 이게 뭐 어디야 이런 걸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크기도 75평이면은 실질적으로 건물 한 채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내부 지도로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아파트 1000세대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토지야. 뭐야 이거?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인데 이게 보면 2019년 9월 사진이에요. 그냥 현장 안 가면 허벌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현장 가면은 뒤에 이제 여기 징크 판넬로 해갖고 쫙 이제 음식점 들어오고 요 유통회사도 쫙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놓치는 거죠. 1000세대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인데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 횡단보도도 있고요.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앞인데 도로폭도 넓지. 도로폭도 이제 4차선이라서 이 4차선이 평당 500만 원을 하거든요. 이 4차선이 있는 데가. 그리고 요 뒤편이 강이 있는데 강 끼고 있는 데는 평당 500만 원 이상해요. 이상하고 요 안에 있는 이제 2차선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좀 3m 도로 요런 도로들이 있는 데가 평당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제 택지잖아. 손댈 게 뭐 있어. 농취증도 필요 없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토지를 평당 385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 같으면은 사람들이 누가 돈 들어오겠나 오르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망향역이 언제 개통했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개통을 했어요. 자, 정부에서 의미 없이 역을 개통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망향역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망향공당 있죠. 공단이 엄청 크잖아.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이 망향공단과 연계하기 위해서 우리 더 크게 보겠습니다. 요 거리뷰 살짝 끄고 더 크게 보면은 덕신 밑으로 해가지고 밑에 S-오일 단지가 있잖아요. 맞죠? S-오일 단지가 있는데 S-오일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700조를 투자해서 샤인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요? 샤인 프로젝트라고 얘네들 정유 회사에서 뭔가를 기적을 하면 이렇게 보겠다 해가지고 700조 돈을 넣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기공식도 참석을 했거든. 그 사파모 탁 해가지고 탁 뿌리면서 잘 되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용접하시는 분들 딱 보면은 일자리 때문에 울산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덕신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당연히 이쪽으로 또 몰리게 돼 있다니까. 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아니, 뉴스에 나오잖아. 샤인 프로젝트라고 뭐 얘기 나오던데, 그게 넘기면 안 되고, 700조가 들어가나? 그냥 검색 좀 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좋은 토지를 누가 입찰했나? 우리밖에 입찰 안 했어. 입찰하면 단독이야. 내 딱 느낌이, 이거 단독이겠네 싶어갖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가기에는 대출도 그렇고 해가 부담스럽잖아. 실질적으로.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매로 이제 토지를 매입하면은 대출이 80%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좀 부담스럽잖아. 자기 혼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2,500 한 5천만 원 돈이 없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10명 들어갔거든. 개인당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자 해갖고 해봐야 700, 개인당 700 해갖고 2년 보고 던져놓은 거야. 그럼 이제 가치는 더 상승하겠지. 그냥 미래 가치적 측면을 보고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접근을 했다. 단독이다. 천세대 아파트 앞에, 천세대 앞에. 돼도 뭐가 되지, 거기.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되고, 여기에 중요한, 여기 이제 한박집이 엄청 많아요. 공장 단지니까. 네. 밥 먹는 집이 엄청 많은데, 내가 딱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짜장면 집이 없더라고. 너 사서 짜장면 집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 온 가족이 와서 이렇게 중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괜찮다. 여기 만약에 예전엔 학교가 이제 건설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고, 네. 그게 더 있었으면 땅값 더 뛰었겠죠. 아니, 이거는 진짜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를 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뉴스로 보면 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거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런 걸 알려면. 뉴스 좀 보고, 울산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울산 아파트 장이 하락세가 좀 멈췄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그래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파트 장세 시장만 봐도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라는 게 대충 감이 오잖아.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딱 표시가 나요. 왜냐면 일자리 창출이 딱 되잖아요. 주변에 원룸하고 원룸 월세가 딱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런 거 좀 보면은 재밌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땅이나 이런 걸 좀 할 때는 내 주변 지역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저는 서울도 보고 다 보는데, 그래요? 네, 다 봐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점이 딱 있어. 서울은 토지가 없어요, 거의. 맞죠? 네. 해봐야 단독주택, 비싼 거 뭐 이 정도인데, 지방은 돈 될 게 좀 많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찾으면은 이런 류의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경상도, 이제 충청도, 경기도, 뭐 서울, 인천하고 요 정도까지만 이제 경부 라인만 이렇게 분석을 해요. 예. 저는 전라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멀어, 너무 멀어. 서울보다 너무 멀거든. 그래서 강원도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해 고속도로를 뚫고 있지만은, 네,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멀잖아요. 근데 내가 경부 라인만 했는데도 괜찮다.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내 투자금이 얼마 안 들었잖아. 엑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엑스계 그냥 뭐 좀 내가 싸게 샀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지금이 500 하잖아요. 그럼 지금 480에 팔아도 되지. 450에도 팔아도 되고 이득이잖아요. 경매로 사는 이유가 첫 번째가 가격 경쟁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건 그럼 평당 얼마에 사신 거예요? 385만 원. 그래서 충분히 가격 경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투자금도 적게 들고, 그리고 일반 매물, 경공매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 매물로 안 나오는 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매물로 안 나오는 거를 경공매는 부채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좋은 가격에 그것도 얼마나 좋아. 아까 그 과수원도 그렇고요.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것만 10분 내로 누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다음 우리 3번 살짝 설명할 건데, 이거는 정말 한번 볼까요? 네. 시적으로 이제 집원하고 이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그래서 사진만 있습니다. 네, 바닷가입니까? 네, 바닷가죠. 이거 지금 보면 첫 번째 사진 보면은 바다에서 우리 어부가 여기 이제 뿌리고 있으신 분이 꼬동님인데, 뭘 뿌리고 있는 거죠? 우리 씨 뿌리고 있어요. 지금 농사 짓는다고 씨 뿌리고 있는데, 그 씨앗 봉투. 네, 씨앗 봉투 보이시죠? 네, 씨 뿌리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전에서 토지에서 이제 씨 뿌리면서 직접적으로 사진 찍은 거예요. 해남이 농부가 됐는 이런 사진인데, 지금 이거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데 씨를 뿌리게 되신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토지라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싸게 샀어. 그래서 농취증 발급하는데 진짜 애먹었거든요, 우리가. 네. 왜요? 싸게 산 거하고 농취증하고. 왜냐면은
이제 다수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농시초파육 농지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다 지역 주민인데도 당신들은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 당신들은 투자잖아. 너희들은 투자자다.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야. 왜 너무 싸게 사니까 배가 아픈 거야, 애들이. 그냥 심의하는 애들이 왜 배가 아파요? 이 지역은요, 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게 연계가 다 돼 있단 말이야, 또 나는. 그래서 이거 사기 이제 우리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힘들었거든요. 이 다 풀어낸다고 저랑 이제 같이 하는 꼬동님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 결론 다 풀어내서 소유권 이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1억 정도밖에 안 들었지만은 차익금은 사실 10억 이상이 가는 그런 토지거든요. 10억이요? 예, 10억. 10배? 예. 몇 평인데요? 약 300평이라고 해볼게. 약 300평이라. 굉장히 넓네요. 예, 약 300평이라 하고. 왜냐면 평수 다 얘기하면 집어집어 다 나오니까. 예, 약 300평 정도의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우리가 사자마자 우리가 산 가격이 4배를 불렀어. 우리가 팔겠어요? 안 팔지. 당연히 안 팔지.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기다리고, 이제 2년 정도 기다리고, 이제 매각이 되면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엄청나게 고생 많아요. 보면 옆에도 소나무도 있죠. 엄청 이쁘잖아. 저것도 소유권이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바다 라인이죠. 바다가 다 보이고. 딱 트여있어요. 네, 딱 트여. 딱 가면은 진짜 마음이 확 뚫려요. 넓다.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캠핑장처럼 딱 정부에서 돈을 딱 해가지고 캠핑장을 싹 다 만들어 놨거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런 토지를 어떻게 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어요? 다 경공매를 하니까 물건이 일반 매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니 근데 이렇게 싸게 왜 놔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단독 입찰입니까? 예, 이것도 단독 아니에요. 이게 경쟁자가 붙어 있었는데 3명인데 우리가 1등 했지, 당연히. 그렇게 싸게 샀는데도? 네, 1등 했죠. 그게 이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만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전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되게 재밌었던 물건이고 좀 힘들었죠. 힘들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통이 끝났잖아요. 나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좀 편안한 상태고 재미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물건인 거죠. 그리고 지금 직접 저도 이제 씨를 뿌리고 있거든요. 이 2번째 사진이 저예요. 제가 직접 씨를 다 이렇게 다 꺼내서 직접 이제 심는 모습인데. 쑥농사? 쑥도 작물이잖아. 우리 캐서 먹으면 되는데. 쑥국 해 먹으면 되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같이 다들 하고 있고, 이거 샀을 때 처음에는 낙찰받고 다들 와 이랬는데 뭔가 힘들어지니까 다들 이러다가 해결되니까 와 이러고 있지 또. 굉장히 쫄깃합니다. 네. 1, 2, 3번 다 매력이 있네요. 그것도 네. 다 재밌게 다 토지고, 그것도 이렇게 거액이 아니고. 네, 소액으로. 소액으로도 충분히 좀,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엄청난 입찰하고 낙찰 받을 때까지. 뒷단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낙찰 전까지는 이렇게 무용담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이 일반인도 충분히 좀 물론 이제 배경 지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공부를 그렇죠. 조금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지만 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만 하다 이러면 하는데 혼자 딱 해보시잖아요. 막막하게.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겠네. 또 직접 현장에 가봐도 여기가 어디지? 뭘 보라는 거지? 그렇지. 뭐 어쨌다는 거지? 뭐 이런 거. 바다가 보이네? 끝! 그렇지. 여기 뭐 경치 좀 좋네. 이 정도. 공기 좋네. 뭐. 그 정도인데 이렇게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다고. 그 사례들을 저희가 또 이거는 이제 책에 넣지는 못했지만은 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1년간 머니헤드 운영하면서 2년간 했던 것들을 저희가 집필을 해갖고 책으로 냈거든요. 이제 제목이 소액 경매 투자로 직장인 탈출하기. 네, 탈출이 됩니까? 탈출이 되잖아요. 지금 저도 옛날 직장인이었고 우리 꼬동이도 직장인이었는데 탈출을 다 했다. 그래,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다 탈출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혼자 하면은 제가 혼자 이제 꼬동이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혼자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잘 하셨잖아요. 근데. 잘 했는데 너무 힘들어. 고생대로 다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같이 하니까 좀 편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내가 이거지. 그리고 뭔가를 해갖고 부동산에 불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내가 해갖고 뭐 내가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확 하면은 이제 자랑값이라고 내가 사야 되잖아. 아. 내가 밥 다 먹이고 그리고 애들 또 내 자랑 별로 안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나중에는. 아.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 잘 됐으니까 내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준단 말이야. 술도 한 끼 사주고 한 잔 먹으면서 축하하고 으쌰으쌰하고 얼마나 좋아. 저는 이제 저랑 마음 맞는 친구는 이제 같이 하는 이런 다른 법인이 있거든요. 같이 하고 또 이것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더 돈독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원래는 보통 이렇게 분열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거나 네. 이렇게 헤어지고 막 이러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다 1원부터 뭐 1,000원까지 내 다 뿜빠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래 네가 좀 이번에 좀 힘드네? 니 좀 돈 물어.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됐는데 잠깐 반등했다가 또 힘차게 영차했다가 이제 또 약간 지지부진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죠? 왜냐면 유동자금을 확 묶어놨기 때문에 네. 이거를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뉴스에서는 신고가 찍은 뭐 강남 어디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톡방이나 이런 걸 보면 안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개인 유동자금을 다 묶어놨는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은 될 것인데 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상황 직전 오기 전에 작년 이제 머디에듀가 개설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파트 웬만하면 이제 정리해라. 그 재작년에는 이제 고점 자기가 샀던 대비 만약 1억이 올라 있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작년에 그럼 5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대. 그럼 이거 뭐 이거 남겨 먹을 거 빨리 팔라고 정리하라고 해가지고 정리 좀 많이 시켰어요 주변에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정리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아 그때 말 잘 들었다 하면서. 예, 지금도 사실 말하면은 다주택자들은 진짜 입지 좋은 데 빼고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시고 다시 세팅을 해야 돼. 다시. 예, 다시. 근데 과거의 영광은 잊어야 돼. 과거의 영광은 잊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들고 있으면 그래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되겠죠. 너무 힘들잖아. 내 마음고생을 하잖아. 병원비 들잖아. 이게 하락을 이게 보면은 매매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거나 이러니까 내가 내줘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은 좀 잊고 그리고 어차피 손해를 봤어.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상위 지역을 노리는 게 맞아요. 지금 많이 조정받았잖아, 다. 뭐 세종도 조정받았고 송도도 조정받았고 서울조차도 조정을 받았는데 차라리 그걸 정리해서 목돈이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으면은 상위 지역을 노리자.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세팅을 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좀 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할 게 많은데 아파트만 고집하는 거야 계속. 분양권, 재개발, 아파트, 줄신축. 내 진짜 보면은 답답하지. 그리고 빌라 투자도 원래 재개발로 투자를 하면은 원래 그렇게 많이 물리게 돼 있어요. 내 옛날에 빌라 투자도 이제 2012년, 13년도 때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낮았고 그 다음에 대출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받으면 내 돈이 안 들었어. 이자 내고 월세를 받으면 이자 내고도 내가 차익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월 시세대로 팔면은 그게 소소하게 남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야. 시장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빌라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시장에는. 난 답답하지 그거 보고 있으면 또 저거 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재개발 될 것 같아서. 오세훈 형님의 그 기운을 받아 가자. 그만 가면 되고. 그리고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빌라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게 뭐냐면은 관광할 수 있는 빌라들이야. 바닷가 앞에 있는 빌라들. 그런데 그게 매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시세가 엄청 싸. 이거는 에어비앤비만 한 1, 2년만 돌리면 원금 다 뽑아내거든. 관광 입지. 그냥 그런 거 하면 되지. 왜 자꾸 뭐
뭐 하나 해가지고 막 진짜 큰 보자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한 개가 큰 보자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다방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아파트만 보지 마라. 아파트만 봐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그건 그 사람이 잘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이잖아, 우리는. 대부분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죠. 우리는 맨날 그 시계를 보면서 조사할 수도 없고, 맨날 뭐, 다우지수 보고, 뭐, 미국 나스닥 지수 보고,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사람 그게 업이겠지. 근데 보통 사람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빨리 하고, 급격하게 해야 되고, 내만 바보 될 것 같으니까 막 따라가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지 말고, 그냥, 나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하겠다. 그것도 다양한 걸로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딱 잡고 하면은 되게 편하지. 할 게 널렸는데. 그래요? 지금 하락장이라 지금 막 떠나고 있는데, 이제 뭐 재미없네, 부동산? 아파트 안 오르네? 그러니까 더 좋아. 막 떠나잖아. 막 떠나니까 나 싸게 살 수 있거든. 아유, 좋아. 이러면서 막 싸게 사. 얼마나 좋아. 나는 그게 너무 좋던데. 어쨌든. 네. 실제로 경매장 그 입찰도 좀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죠. 공매도 그렇고? 왜냐면은 경매도 사실적으로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유동자금을 지금 묶어놨잖아.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 항상 좋은 거야, 나는. 옛날에는 입찰장 다 못 들어가서 막 밖에서 그렇죠. TV로 막 보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맞아. 그 더워 죽겠는데. 맞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산해. 한산한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52평짜리 강남이 쫙 보이는 아파트가 말도 안 되는 거야. 2억대도 안 되는 가격이 이렇게 낙찰이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와, 내가 돈 좀 있었으면 저런 거 딱 낙찰받아 리모델링 해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기회장이 열렸다니까요, 지금. 자꾸 뭔가를 아파트를 자꾸 투자 쪽으로만 연관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바다 쫙 보여. 50몇 평이야. 리모델링 싹 해. 그러면 거의 새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다를 탁 보고 앉아있으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런 장이 이제 펼쳐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좀 오른다니까? 오르면은 내가 또 이사 가고 싶으면 그거 팔고 이사 가면 되지. 아니, 근데 그런 게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내가 샀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갖고 나갈 거냐. 그렇죠. 이런 그림을 좀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걸 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게 좀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만 보고 끝. 황금빌 멋있네? 근데 이제 2013년에는 저걸 왜 사?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단순하게. 그렇지. 이 그림을 좀 잘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이제 많이 봐요, 그냥. 저게 수익률이 많이 나오면 왜 많이 나오지? 그리고 여기 입지 동선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지? 그러면은 그 지역은 이미 그렇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 지역을 될 수 있는 지역을 사면 되지. 그러면 되죠. 앞으로 될 거. 앞으로 됐고. 된 놈 말고. 될 거. 근데 그게 천지백깔이지. 천지백깔이. 너무 많지. 내가 그랬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 못 산다니까. 돈 많이 벌어 지구를 살 거야? 뭐 다 못해 내가. 그리고 이제 같이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같이 가면 좋은 점이 내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 내한테 밥이라도 안 산다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지 또. 그 얘기도 하고 으쌰으쌰하고. 주식은 혼자 앉아가지고 차트 보고 하면서 이거 뭐 회사에 난 잘 모르지만 회사에 보고 하면서 이거 같이 해갖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떨어져 이러다가 난 내 성향하고 안 맞는 거야. 혼자서 그래 하는 게. 방금 아까 꼬동이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를 저점에 샀는데 내리니까 자기 감내를 못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성향 사람이 감내가 안 돼요. 그게 편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 딴 거를 생각해갖고 뭔가를 하는 게 더 발전적이고 더 이득분적인데 우리 그게 안 되는 거야. 수도권에서만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방 갈 필요 없다. 그분들은 돈이 많겠죠. 돈 많으면 되지. 아니 내가 35, 40 현금이 있어. 강남에 빌딩 사고 좀 있으면 시세 오르고 팔고 그러면 되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반인이거든요. 직장 다니는 일반이야. 그 결혼하면은 돈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사실. 네, 돈 결혼하면 애도 있고 이래버리면은. 그리고 사실 지방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4차 산업이 의료, 문화, 관광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휴가를 받았어.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 휴가를 받았어. 놀러 어디 가요? 바닷가 좋은 거. 그리고 산 계곡 물 막 이렇게 좋고 마음 편안한 데 이런 거 가잖아요. 거기가 대부분 어디예요? 지방이라고. 지방은 토지가가 싸니까 한 채 장사하면 다 먹고 살거든. 그래서 지방도 거래가 잘 되고, 그래. 5월 5일 날 내가 진해에 또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지방 또 사람이 살아요. 내가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애들 그러잖아요. 그, 인구가 뭐, 몇만 이하의 출산율은 감소하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안 돼. 원래는 지방에 이제 공장들이 많고 있는 제조업 단지들 많은데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한테 팔았냐면 내가 장첸한테 팔았다니까. 장첸 중국인? 네. 조선족한테 이번에 팔고 왔거든요. 거래가 다 된다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출산율 감소니 뭐니 하니까 점점 지방 투자는 줄어들고 서울 수도권은 비싸고 어떻게 해야 되지? 부동산 돈이 많이 든다. 에라이 모르겠다. 부동산 다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안타깝지. 그런 거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럴지 몰라, 사람들이. 하면 돼요. 하면 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다 된다. 예. 근데 이제 긍정적 에너지야. 이제 그런, 가끔 나도 살다 보면 부정적 에너지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술 한잔 먹고 에이씨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뭐 별거 있어. 지방은 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지방 투자의 관점에서. 일단 입지를 많이 봐야 돼요. 입지. 보면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도 좀 있긴 있어. 그래서 입지에 대한 중요성과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어차피 서울 수도권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거. 그러면은 지방에도 몰리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싼 게 있어. 싼 지역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 근데 거기도 수요가 일어난다. 진짜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수요가 있는데 기피할 필요가 뭐 있나. 그리고 경공모의 장점은 내가 그랬잖아요. 절대가가 싸다.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포항 옆에 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투자자들이. 네. 대구 어떻게 좀 접근하실? 뭐 관심 있게 보실 거? 저 엄청 관심 있게 보고 있죠. 당연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24년도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저는 이제 올 말이나 24년도쯤에 저도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근데 이제 전세가를 맞추기 힘들 거야. 그래서 저는 원래 경공매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은 바탕은 경공매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를 좀 낮게 받더라도 난 큰 돈 안 들게끔. 그리고 경공매 투자자들은 분양권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한번 사면은 막 그 분양권이 이제 아파트가가 5억이라 하면 5천 팍팍 묶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구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마피가 많이 떠서 분양권 가격 이하로 막 던지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세를 맞추기 힘들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10년 정도 된 이제 아파트들을 이제 매입하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경매나 공매로. 예. 그러면은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투자는 부담 없이 해야 돼요. 재밌게 해야 되고. 재미가 없으면 못 한다니까, 이걸.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 일이다, 돈 번다, 이래 보면 골치 아프고. 네. 뭔가 이렇게 할 때 놀이로 가야 돼. 네.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빨려. 네. 시장은 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는데, 긴 터널을 보면은, 우리가 30년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하락 상승에 빨리빨리 발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부안해동하지 말라고. 내가 이 시장에 왔으면은 다양한 걸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나는 차익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이것도 사실 보면은 수익형 물건이잖아요. 월세 받는. 어느 정도 차익이 생기면은 수익형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 그걸 안 하더라고. 계속 항상 차익이 일어날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네 채 사고, 그렇죠. 8채 사고. 그 책 쓴 사람 내가 아는데.
16채. 어. 틀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어. 가지라고 표현하시는 뭐 눈사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상승장이 끝나서 하락장 하면 우와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토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내가 개발할 수 있으면은 네. 솔직히 임야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개발만 할 수 있다면은.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보면은 꼭 도로가 나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렴하게 사놓고 거기서 이제 소나무 심고 놀고 있다 보면은 도로 뚫리잖아요. 팔면 돼.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근데 우리가 여유가 너무 없잖아요. 대부분. 네. 보통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공매를 섞어서 같이 가면은 되게 편하게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놀면서 할 것 같아요. 놀면서. 예. 이 놀면서 한다는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의 경제에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즐긴다, 뭐 논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이게 숨 쉬듯이 한다는 거거든요, 입찰을. 아, 그렇죠. 네, 그죠? 그냥 뭐 이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냥 재밌잖아요. 제가 유튜브 서치하듯이 어. 항상 경매 정보지 체크하시고 그렇죠. 물건 뭐 나왔나 보고 그렇죠. 낙찰 어떻게 됐나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재밌으니까. 숨 쉬듯이.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호랭이처럼 유튜브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지 못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경공매 정보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물건 하나를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입시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개발시키고 내 혼자 상상의 나를 막 펼쳐요. 그냥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딱 했어. 그때 그 쾌감, 엔돌핀이 장난이 아니죠. 우와! 이렇게. 아까 그 씨 뿌리는 땅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과수원도 그렇고.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주변에. 예. 제가 제 눈에 안 보였던 거군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대부분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천지백깔인데. 대부분 좀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만 알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같이 해갖고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순간들 해가지고 순간에 같이 이렇게 즐겁게 딱 이렇게 하면은 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제 뭐 제 지인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보면 나도 뿌듯하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파트장 때문에 힘들어서 네.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제 주변도 그런데 이미 떠났어요. 네. 그러면은 새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셋. 리셋을 하고 최대한 방어를 하시면서 손해를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작년에 샀어. 그럼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부동산 재테크 한 해, 두 해만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10여 년을 했는데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하겠죠. 사는 동안은 계속 하는 게 부동산 투자야. 그렇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은 기존에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근로소득을 벌었던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서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나도 이거 실패했는데 또 건축을 했는데 안 하면 되는데 나의 습성을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같이 좀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네. 15년 해보셨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가 이렇더라. 좀 정리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요? 네, 투자 선배로서. 왜냐면 뭐 지금 투자 연차가 뭐 더 오래되신 분도 있겠지만 네, 있겠죠. 뭐 그런 분들보다는 좀 연차가 안 되신 분들이 보실 테니까 좀 투자 선배로서 부동산 투자가 이렇더라 해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냥 힘들 때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경험이 됐으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재밌다. 재밌고 저한테는 오락거리죠. 오락. 네. 그래서 진짜 적폐다. 그냥 고구려 사람들 다 적폐인가? 중국 다 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재밌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힘들면은 떠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들 힘들어서 떠난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려고 해서 그래요. 빨리 안 해도 돼. 그냥 재밌고 즐기고 내 가족 지키면서 내 가정 지키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재밌게 해라. 무겁게 하면 안 돼. 무겁게 하면 안 돼. 좀 포트폴리오 서로 짜서 같이 가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메시지. 좀 리셋 할 거 있으면 좀 리셋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다시 좀 판을 다시 짜서 다시 하자. 네, 리셋하고 다시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서 종종 뵐 수 있겠네요.
네, 열심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뭐 물건이나 이제 활동을 하실 테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종종 이런 재밌는 투자 사례, 이렇게 제 눈이 동그래지는 사례들, 이런 것들 종종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는 건 더 많아요. 재밌는 건 더 많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